제가 OOP를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OOP는 그 Object Oriented Programming입니다. 제가 C 형식으로 제가 커맨드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도식화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OOP라는 이 C 프로그래밍은 OOP 기법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procedural 방법인데요. 순차적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고 이 명령 그 다음 명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방법이 그 프로그래밍 기법이 OOP입니다. 근데 C는 죄송합니다. 그게 순차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근데 OOP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객체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클래스라는 걸 미리 다 만들어 둡니다. 클래스. 그것도 다 라이브러리죠. 예를 들자면 통신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 통신 클래스를 만들어 두고 그 통신 클래스가 하는 게 실제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야 이거 TCP로 좀 보내줘 아니면 UDP로 좀 보내줘 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할 수 있는 걸 미리 다 프로그래밍을 해놓고 그거를 통신 클래스라고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통신 클래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만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TCP로 보내든 UDP로 보내든 하겠죠. 그래서 OOP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시스템 펑션 콜들을 다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유저,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로그래머 쪽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네가 보낼 데이터 나한테 넘겨줘. 그리고 보냅니다. 그 안쪽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펑션 콜을 이용해서 보내죠.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상대방에서 받은 데이터를 당연히 TCP나 UDP를 통해서 받은 그 데이터를 유저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그 결과를 보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유저 쪽에서는 볼 수 없게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OOP로 하게 되면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쪽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OOP를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많이 익숙해지면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좀 관심이 덜 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전편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unmanaged 프로그래밍과 managed 프로그래밍의 차이점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managed 프로그래밍은 대부분 다 OOP 프로그래밍 쪽입니다. managed 프로그래밍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 머신이 있습니다. 가상 애플리케이션 그 아래 레이어인데 가상 머신이 있어서 지가 알아서 다 메모리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쪽 애플리케이션 쪽에서는 내가 직접 메모리를 뭐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써야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넘겨주면 가상 머신이 알아서 그 프로그램을 실제적인 메모리에 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상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실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 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스템, 로우 레벨 쪽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C 프로그래밍을 가끔 가다가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어쨌든 OOP의 개념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 프로토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HTTP, TCP, IP
심지어 피지컬 레이어, 이더넷 쪽에 내려오게 되면 피지컬 레이어인데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를 동시에 처리해주는 이더넷 카드 분야죠, 이쪽은.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프로토콜은 쉽게 말하면 컴퓨터끼리의 언어입니다. 컴퓨터끼리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HTTP를 해보죠. 내가 그 웹 서버에 있는 HTML 파일을 내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에 보내줘야, 그 파일을 보내줘야 요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크롬이죠. HTML 파일을 받고 나서야 그 HTML을 소스 파일로 해서 그 안에 어떠한 HTML 태그들이 있는지를 자기가 다 보고 거기에 맞춰서 디스플레이에 쫙 그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웹 브라우저라는 놈이요. 웹 브라우저는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HTTP라는 거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그러면 요 나름대로의 규약이 있습니다. get이라는 get과 post라는 그런 규약이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 좀 더 많은 어떤, 예를 들자면 미디어를 넣을까? 그러니까 미디어가 뭐냐면 비디오 같은 거죠. 그런 것도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게 할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비디오 코덱을 쓰니?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묻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HTTP 프로토콜 규약을 이용을 해서 웹 서버에서 그러한 HTML 파일을 가져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서로 그런 통신 규약을 주고받습니다. HTTP는 TCP 이하 프로토콜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꼭 HTTP 프로토콜 규약대로 안 하고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있죠. 대표적인 게 그러한 것들은 HTTP 프로토콜 규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체로 파일을 텍스트 모드로 보낼래? 아니면 바이너리 모드로 보낼래? 서로만 또 주고받죠. 그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지는 또 소스 코드를 직접 한번 또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여기 이제 TCP부터는 이 커널 안에 있는 프로토콜 스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TCP 아니면 UDP부터 먼저 사용할 것인지, 어떤 거를 사용할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여기 소켓 시스템 펑션 콜을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HTTP라도 다 그 내부적으로 소켓 펑션 콜을 이용을 합니다. HTTP 프로토콜 스택은 요 커널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쪽에 있는 프로토콜 스택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토콜 스택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turn off 하게 되면, 그러니까 끄게 되면 HTTP 프로토콜 스택이라는 게 여기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 스택은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TCP 이하단, TCP 그 다음에 UDP 이하단은 IP나 이런 걸 그 다음에 이더넷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은 이 커널이라는 부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부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커널을 아마 공부하시는 커널 소스를 요즘 많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커널 소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커널 소스 중에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메모리 매니지먼트 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프로토콜 스택에 관련한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듈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로토콜 스택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스를 보셔도 되겠지만 왜 요 명령이 들어가 있지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그 모듈과는 달리 통신 모듈은 시차가 요합니다. 다른 컴퓨터에 역시 TCP 프로토콜 스택과 통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을 잘 계산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 있기 때문에 왜 요 명령문이 갑자기 들어가 있지? 왜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러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지? 라고 의아해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커널 안에서 동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죠? 커널이라는 거는 부팅만 되면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IP, 그 다음에 TCP, IP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컴퓨터를 켠과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그 프로세스라고 말하기 커널 부분의 어떤 소프트웨어죠. 그 소프트웨어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크롬에서 youtube.com이라는 것을 주소창에 뜨게 되면 그 주소창에서 다시 DNS 서버에게 네트워크에 있는 DNS 서버에게 요 도메인 네임의 IP 어드레스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라고 받겠죠. 그러면 그때 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스템 펑션 콜을 하게 됩니다. socket. 나 이제부터 TCP 아니면 UDP를 사용할 거야. 자, 커널 너 좀 준비해 둬라. 그리고서 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TCP를 쓸 거냐, UDP를 쓸 거냐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들어가겠죠. 콜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TCP면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내가 TCP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 TCP 모듈이 다시 여기에 IP 모듈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을 또 콜을 합니다. 야, 내가 이제 TC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할 텐데 그래서 정보를 보낼 텐데 너 준비해둬라. 준비 다 됐나? 이렇게 요 상황에서 다 묻는 거죠. 묻고 그러면 여기 IP 쪽을 담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또 내부적으로 또 자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이제 콜 하는 거죠. 또 TCP가 IP 스택 부분을 또 콜을 하는 겁니다. 또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메모리 안에서 다른 번지수의 메모리를 차지하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그래서 초기화를 하는 거죠. 초기화를 해서 콜하고 내가 이제 내가 이러한 TCP 패킷을 이제 데이터를 다른 컴퓨터에 보내려고 하는데 자, IP 네가 준비를 해둬라. 준비됐나? 그리고 또 보내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그러면 IP 쪽은 자기가 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역시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를 다른 컴퓨터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상하죠? 이때까지 우리는 서로 TCP는 상대방의 TCP끼리 서로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IP는 IP끼리 또 다른 컴퓨터에 있는 IP끼리 서로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더넷은 이더넷끼리 서로 통신을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